안녕하세요. 또 까먹었어요. 우리가 아는 재미 그리고 콜라 듣는 재미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교시 121회 우리가 3교시 3번 할 거죠. 우리가 전통 적용입니다. 그죠? 자주 활용된 전통 식물 10가지고요. 상징적 의미 설명하시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이어폰을 안 들고 와가지고요. 이어폰을 안 끼면 좀 소리가 좀 모아지는 소리가 아니죠. 조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좀 듣기 싫더라도 좀 그냥 들어주시고, 자주 활용된 우리가 전통 식물이거든요. 우리가 자신만만 우리가 적용 기술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자주 활용된 전통 식물 이럴 때, 우리가 전통 식물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앞에 자신만만 적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냥 전통식물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쉬운 거는 맞아요. 사실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문헌에 우리가 기준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문화재 기술자의 어떠한 문화재청에 있는 아니면은 문화재 어떤 내용에 있던 거라든지. 근데 사실 문화재의 어떤 내용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헌의 어떤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통 조경에서 보이는 어떠한 이 내용들,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산초당에 보면은 다산 정약용의 어떤 별서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잘 실려 있어요. 또 뭐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보면은 그 현판에 아예 적혀 있죠, 그죠? 어떤 나무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떠한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실제 이제 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그림으로 하면서 전통의 어떤 식물들 하면서 제가 그 또 시나 그림에서 옮겨온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본 어떤 식물 해도 좋고 시에서 바라본 어떤 식물 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조선시대 어떤 내용들,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천년기념물로 우리가 따져주는 거로 있지만은 천년기념물 그 당시에 심어져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보존되어 있는 이런 것은 사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그것도 기록에 어떤 뭐 숙종 때 누가 뭐 기념물을 심었다라든지 영조 때 뭐 누가 기념물을 심었다든지 이렇게 기록의 문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심겨져 있는 식물 외에는 사실은 그게 어느 전통의 어떤 개념이다라는 개념은 없죠. 아니면은 뭐 매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백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주 활용된이라는 것에 있죠. 그죠? 자주 활용된 정매품 이런 것은 자주 활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자주 활용된 이러면은 주로 이제 민가에서 주로 많이 심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궁궐에서 어떻게 주로 심어져 있다라든지 자 이런 건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떤 그냥 뭐 심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은 문헌에 기록된 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때 제가 그 시와 그림, 신사임당의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죠? 그 헌안설원의 시를 들고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시나 그림에서 나왔던 것은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상화가 아니고 상상된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일부러 사실은 그 강의를 했더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민가에서 바라본 어떠한 꽃,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죠. 꼭 우리가 문헌에서만 찾아볼 필요도 없이 실제로 그림이나 시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활용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가에서 뭐 정말 저는 헌안설원 시를 보면서 그 당시는 이런 나무를 심었구나.
이런 꽃을 심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신사임당의 어떤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신사임당의 그림은 그 당시에 꽃이 어떤 꽃인가는 정말 잘 볼 수 있는 거죠. 시는 좀 한자가 적혀서 조금 뭐 읽기는 접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림은 눈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활용된 해서 우리가 전통 조경에 자주 활용단해서 뭐 이를 우리가 어떤 뭐 문헌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나 그 어떠한 시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나타낸 우리가 전통 어떤 자주 활용된 내용들. 이래서 1번을 기초로 하는 것이 1번에 어떤 그런 것을 내가 기초로 복선을 깔아준다는 거죠. 그 저번 시간에 제가 복선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죠? 복선은 그 뒤에 나타날 내용들을 미리 한번 슬쩍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전통식물의 그 내용의 어떤 전통식물의 어떤 뭐 열정을 우리가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나 신의 그림의 어떤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적고요. 아니면 전통식물 열정을 우리가 뭐 나무나 꽃 이래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식물 열정을 쭉 나열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교수님이 상징적 의미를 설명해라 하는 것은 설마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국 어차피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죠? 상징적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너가 아니라고 모르기 때문에 너가 묻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논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어떤 맥락을 짚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사실 또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상징적 의미라고 하니까는 뭐 열심히 적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맥락을 받침으로 해서 상징적 의미로 넘어오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자신만만 조경기술사의 양화수록에 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풍계를 말하는 거죠. 양화수록에 실려 있는 풍계를 말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유튜브 강의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양화수록의 이런 풍계 정도 정말해서 양화수록 원본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리고 번역본이기 때문에 굳이 원본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일단은 화암수록이나 그 다음에 양화수록에 실려 있는 것의 어떤 풍계의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그것 말고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뭐 이거 어차피 시험 친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 출제 의도 및 요점 파악하기 하면서 제가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저는 1번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전통과 조경이라 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한정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의 논술을 적어 나갈 때 어떤 것을 먼저 한정을 해라는 거죠. 그죠? 한정을 해서 시대 한정을 하든 그 다음에 사용식물 학술로 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주택이나 주택 별서에 기록된 것을 한정할 것인가. 별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다산 초당에 정말로 그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현판에 그 나무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버드나무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별서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조건자의 어떤 개념이지만 다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거 다 적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정하는 범위를 말 그대로 별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술을 지로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한정을 해가지고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화소록이라든지 임은신욕지 앞에 우리가 다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양화소록, 산림경제 이런 그 다음에 궁이나 그 다음에 궁에서 의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선조 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무슨 연못을 만들어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시나 그림들 아니면 우리가 상징적 의미는 사실은 강의안에 양화소록과 황암수록에 사실 실려져 있는데 강의안과 양화소록에 실려져 있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정을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요 다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죠. 그죠?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흐르는 맛은 어차피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한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변함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 문헌에 저는 지금 조선시대 문헌에 언급된 수종으로서 제가 지금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목과 간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다 적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약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상록 교목, 낙입 교목, 그리고 간목 이래서 구분을 해놓으면 열종이 조금 쉽겠죠? 그죠? 이 열종을 전통식물 하면서 열종을 빼내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교목 중에서도 상록과 낙엽하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뭐 약초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정말에서 약초라기보다는 우리가 산야초라는 개념으로 집안에서 사실 약초를 많이 키웠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3 하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아니면 뭐 둘 해도 되고요. 그죠? 뭐 6개, 그 다음에 4개, 조금 심했나 이거는? 자, 이렇게 해도 아니면 교목, 그 다음에 간목, 1 교목, 그 다음에 2 간목, 그 다음에 산야초, 그 다음에 약초 이래가지고 3 안에 1 안에 또 상록 교목 이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뭐 어떻게 한다고요? 3개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항상 쓰기가 좋다라고 그랬죠. 그죠? 3까지 넘어가면요. 사실 쓰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면은 1, 2 크게 2개로 나눠서 다시 3으로 나눠도 그죠? 1, 2 크게 나눠서 다시 1, 2, 3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논술 써내려갈 때 자기만의 어떤 형식을 꼭 만들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뭐 1, 2로 어떨 때 1, 2로 나눈다, 어떨 때 1, 2, 3으로 나눈다 라는 것은 꼭 어떤 문제일 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답 쓸 때 꼭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투는 방법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위에 답 쓰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1, 2, 3으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상록 교목, 낙엽 교목, 간목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나무를 적어도 전통식물 1, 2, 3 해놓고 갈로 1, 2, 3 해가지고 종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 안에, 그죠? 이 안에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적겠죠. 그죠? 상징적 의미 하면서 각각 이제 나무를 풀어주는 거죠. 어떤 나무 풀어주고, 어떤 나무 풀어주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이미 여기에 열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종으로 넘어가는 거는 1, 2, 3, 4 해서 열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열종은요, 바로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종을 바로 내지 마시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할 때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풀었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요, 풀었다 묶었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제목을 크게 어떻게 묶느냐도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내가 아는 척 하면서 뭔가를 크게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묻고자 하는 답에 충실하게 단순하지만 제대로 된, 그죠?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들만 먼저 충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 조금 한번 바꾸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맨날 제가 단순한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또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기술사 공부가 저렇게 어렵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살짝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언급된 수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으셔서 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저는 어떤 그 칸도 조금 나름대로 맞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의미를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양화수록에서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여도 됩니다. 양화수록에서의 상징적 의미. 자, 왜요? 앞에 저는 전통식물의 구분을 할 때 강의 안에 양화수록이라는 것이 앞에 맨 처음에 나왔죠. 먼저 터트려놨다는 거죠. 먼저. 그리고 1번은 제가 문헌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터트려 놓고 어떤 기준을 저는 먼저 넣었죠. 그래서 문헌을 먼저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강약, 그 다음에 서유구, 홍만선에 관한 내용을 넣고 양화수록에서 말하는 상징적 의미 하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 의미를 쭉쭉 이제 밝혀놨죠. 쭉 이제 내용들이 옆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쭉 뭐 수정해서 1, 2, 3, 4, 5, 6, 7 이래가지고 구품으로 나와 있죠. 자, 제가 저때도 한번 유튜브 때 강의 이야기를 했죠. 왜 구품으로 했을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불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품이라는 그 품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양화수록에서 의미하는 어떠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절개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이냐 부냐라고 했을 때 건강이 우선일까 부가 우선일까 이랬을 때 건강일 것 같지만 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돈이 있어야만이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무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고 군자의 개념, 그죠? 그러면서 덕의 개념은 지금 사순위로, 근데 덕은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임금의 덕을 우선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마수의 상징적 의미 나왔으면 그러면 사가 지금 빠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 의미는 쭉 풀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 그죠? 현대적으로 어떠한 적용의 의미라든지 적용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통식물을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한정 지어놓고 전통식물에 관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 의미를 쭉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앞에 우리가 논술에 풀어나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 더 사실은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 종류를 구분해서 달아놓은 것은요, 조금 내가 이만큼 많이 압니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유구의 임원 16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어떠한 이 뭐라고 그러죠? 의미 자체가 상징적 의미 자체가 기의 보완이라든지 어떠한 이 나름대로의 어떤 뭐 해라 하지 마라 그 의와 기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풍계로 풀 것이냐 내가 서유구의 임원 16지에 따라서 풀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징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 건 좋은데 내가 한번 한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앞에 헌안설원이라든지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통하는 방법 한쪽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죠? 소세원인데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통 우리가 식물에 자주 사용하는 전통 식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4번에 우리가 온정화 방법인데요. 온정화 방법도 여러분이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 논술 쓰는 방법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교통 온전화 개념과 기법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